자, 이번에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하겠습니다. 됐어요? 우린 중화 반응을 배워서 알아. 알겠어요? 언제 배웠지, 우리 중화 반응? 언제 배웠지? 그렇지, 1학년 때 겁나 배웠지. 알겠어? 1학년 때 겁나 배웠지? 물론 카우스한테 안 배운 애도 있어, 1학년 때. 겁나 배웠지? 산과 염기야. 근데 우리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산과 염기는 누구의 산과 염기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해야 돼. 알겠니?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브랜스테드 롤의 산과 염기하는 거 아니라 중화 반응에서 산과 염기는 전부 다 누가 돼야 돼?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가 돼야 되는 거야.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가 돼야 되는 거야.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우리가 산과 염기 배울 때는 어때? 점점 확장된 산과 염기를 배웠는데 여기서만큼 중화 반응은 전부 다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화 반응의 정의인 갑시다. 뭐 여기 써 있는데, 그래 써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우리가 고1 때도 많이 배웠는데 이제 고1 때 배운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내용이겠지. 자, 가자. 산은 뭐야?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는 게 산이야. 그래서 산의 정의라는 것은 물에 녹아 뭐 나와야 돼? 수소 이온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산은 물에 넣었더니 뭐가 돼야 돼? 물에 넣었더니 어떻게 돼야 돼? 수소 이온과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A- 이온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산은 뭐야? 물에 녹아 수소 이온 나오는 거야. 수소 이온 나왔잖아. 산. 그 다음에 얘를 뭐라 그러지? 산의 음이온이라고 하면 되겠지. 산의 음이온도 이름이 있긴 해. 얘를 산기라고 부르기도 해. 산기. 알겠니? 이게 산이었습니다. 그럼 염기는 뭐냐라는 거지. 염기는 뭐야? 그렇지. 얘는 물에 녹아 뭐 나와야 돼? 수산화이온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쓰면 BOH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는 물에 녹으면 B 플러스 이온과 뭐가 나와야 돼?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산 뭐야? 물에 녹아 수소이온 나온다. 염기 뭐야?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 고민 많아? 오래간만에 와갖고 민주 고민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왜? 그놈이 설마 헤어지지? 데려와. 고민하지 마. 알겠어? 내가 한번 잘 찾아볼게. 지금 수학여행 간 애들 중에서 괜찮은 놈들 있어. 이제 다시 한다. 산, 물에 녹아 수소이온 나온다. 염기,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 나온다. 잘 봐. 오늘 배울 건 뭐야? 산과 염기가 아니지. 중화 반응이지. 중화 반응은 얘네들 섞어는 거야. 섞어. 자, 섞은다. 얘들을 섞여요. 그러면 중화 반응이라는 건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 즉 얘네 둘이 만나서 뭐 되는 거야? 물 되는 거.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하지.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해. 알겠니? 그래서 알자식이라는 건 뭐야? 반응 한 놈만 쓰는 거지. 그래서 보면 산과 염기,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건 수소 이온과 뭐랑 만나야 돼? 수산화 이온하고 만나야 되지. 그럼 여기서 만나서 얘가 뭐 되는 거지? 물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 그래? 이걸 중화 반응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화 반응 계속 할 거고요. 잠깐만 중화 반응 하기 전에 얘까지든 하자. 우리가 단어 하나 배우고 가지. 무슨 단어 하나 배우고 가야 되냐면 봐봐. 그러면 산과 염기가 섞일 때 물만 만들어져? 꼭 그렇진 않아. 산에 무슨 이온과 음이온과 염기에 무슨 이온과 양이온이 만나서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될 수 있어? 이런 물질이 될 수도 있지.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 불러? 이걸 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염. 알겠니? 그래서 중화 반응의 염 뭐야, 서진아? 그러면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거꾸로 했는데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되는 걸 염이라 그래. 그럼 이 염은 물에 대부분 잘 녹아. 이 염은 물에 대부분 잘 녹아. 근데 그 염이 물에 다 녹는다. 그러면 안 돼. 물에 안 녹는 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걸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 앙금.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앙금. 알겠니? 그러니까 모든 염이 다 물에 녹는다. 그러면 틀리는 건데 가끔 나와. 알겠니? 염이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 그래서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된 거. 이걸 염이라 그래.
염은 여기서 한 번 하고 말아. 염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얘기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얘기는 바로 뭐야? 이게 중화 반응이라고. 됐죠? 자, 중화 반응에서 두 가지 약속을 나랑 해야 돼. 됐죠? 중화 반응에서 두 가지 약속합니다. 뭐 두 가지 약속해? 첫 번째. 산이 염기랑 만나서 중화 반응 될 때 수소 이온 하나와 수산화 이온이 하나가 만나면 물 분자가 하나가 나온다는 걸 약속해야 돼. 즉,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헷갈리는데 얘네들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땐 얘네들이 반응하는 비가 무슨 비로 반응한다는 소리야? 그렇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그렇지. 이온의 개수비, 이온 수비로 반응하는 거야. 몰 농도는 농도야. 근데 반응하는 건 뭘로 반응하는 거야? 개수로 반응하는 거야. 이온수로 반응하는 거야. 이온수. 그래서 수소 이온이 100개 있으면 얘가 100개 있으면 얘를 모두 중화하려면 수산화 이온이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농도랑 관련 없어. 몰수하고 농도는 다른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응할 때 요거 위에 거 지울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응할 때는 무조건 이온 수비가 1대1로만 반응하면 물이 1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거야. 물이 1. 됐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이온 수비가 무조건 1대1로 반응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지? 너희들 나랑 약속할 때 두 번째 약속이 이거야. 이게 반응하면 뭐가 생겨? 반응하면 뭐 생기니? 물 생기잖아. 반응하면 물 생기잖아. 근데 우리 고1 때도 배웠는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 생길 때 이 생기는 물만큼 뭐가 생겨? 열이 발생한다고. 이게 열이 발생하는 거야.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 중화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 무슨 열이라고 부르지? 그렇죠. 이걸 중화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중화열. 이걸 중화열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이 중화열과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뭐 하자는 거야? 비례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중화열과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비례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중화 반응에서. 야, 어디서 중화됐어? 중화량이 얼마나 더 많아? 누가 더 중화된 양이 더 많아?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뭘로 측정하자는 거야? 열로 측정하는 거야? 그럼 그 열은 어떻게 측정해? 여기서 중요한 말이잖아, 혜원아. 열은 어떻게 측정해? 온도 변화로 측정하죠. 온도가 아니. 그래서 온도 변화로 측정하는 거야. 온도 델타 T라고 하지. 델타 T. 델타 T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화량을 뭘로 측정해? 온도 변화량으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 변화량은 뭐에 비례해? 물 분자수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3도 변했니, 온도가 5도 변했니, 온도가 6도 변했니, 10도 변했니, 온도 변화량을 중요시하는 거야. 온도의 변화량이. 그 온도 변화량이 생성된 무슨 수야? 물 분자수야. 이건 우리가 약속돼야지. 됐어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 뭐야? 수소 이온수하고 수산화 이온수비가 1대1로 반응해서 물 생기는 거고, 물 생기는 것만큼 뭐가 생기는 거야? 물 생기는 것만큼 열이 생기는 거고, 그 열이 생기는 만큼 온도가 변할 것입니다. 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지. 계산 문제 할 땐 이 온도가 제일 중요해. 알겠습니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랑 약속을 지금 2개 한 거야. 중화 반응은 어떻게 한다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수가 1대1로 반응할 것. 그때 생성된 물 분자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다는 열은 온도 변화량에 비례할 것. 이렇게. 약속했다 나랑 이제 약속이 된 거야. 계산 문제 할 때 이 약속을 지켜가면서 문제 계산할 겁니다. 자, 갑니다. 전에 내가 얘기했어?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한 거 안 했나? 토요일 날 얘기 안 했나? 요즘 선생님이 계속 영상을 녹화가 된 거 올려주잖아. 근데 그걸 공개로 안 하고 뭐 한다고? 선생님이? 비공개로 안 하고 공개로 하고 있다니까 선생님이? 공개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카오스 유튜브 들어가면 이겼어? 카오스 한번 치면 우리 강의가 다 지금 공개되어 있어. 공개된다고 해서 내가 그게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엊그제 좋아요가 달렸다니까?
심지어 댓글도 달렸어. 나 댓글 달린 거 처음 봐. 좋아요 달린 건 내가 많이 봤는데 댓글이 달렸어. 그래서 근데 댓글을 해서 내가 엊그제 눌렀다 읽었다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칠판 뒤에 이렇게 할 때 여기 뒤에 머리가 너무 없다고 댓글을 달아놨어. 그런 새끼들. 앞머리는 뭐 좀 정리가 잘 됐는데 뭐라고 써 있더라? 앞머리는 뭐 정리가 잘 되셨는데 뒷머리가 없으시군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 니네는 아니지? 내가 타고 들어가 지금 잡으려고 그래. 내가 내일 타고 들어가 잡든지 해야지. 요즘 그래서 선생님 칠판을 지울 때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 있지. 그래서 영상을 자르고 칠판 지우고 영상 붙이고 그래야 되나. 고민이야. 알겠어? 곧 조만간 풍성해질 예정이야. 그래서 알겠어? 기다려. 곧 내가 바로 됐니? 정리 빡 해갖고 또 23살. 23살은 너무 젊나? 23살은 안 되겠다. 그지? 지금 선생님 33살이니까 앞으로 곧 외모가 29살 외모로 내가 곧 바뀔 거야. 선생님 피부랑 이런 것들은 완벽한데 이 헤어가 조금 받쳐주질 않아. 몸매 뭐 짱 뭐 완벽하고 그런 헤어만 좀 완성이 되면 그지? 또 뒤돌아왔네. 나 안 돌을 수가 없는데 이거. 봅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대로 가.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읽어주고 가야 돼. 이거는 수능 문제도 나오고 내신에도 맨날 나와서 읽어는 주고 갈게요. 수능 문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평균이 10점, 20점 나오면 안 되잖아, 수능이. 이렇게 가장 기본형의 문제를 낸단 말이야. 몇 페이지에? 1페이지에 나와, 1페이지에. 다음 중 중화 반응의 예가 아닌 것은 이렇게. 다음 중 중화 반응의 예인 것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내신에도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읽어는 주고 갈게. 산, 위산. 선생님 배고플 때 너희들 위에 산성 물질이 많이 나오죠? 속이 쓸 때 먹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염기, 제산제.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생선의 비린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생선의 비린내가 염기성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생선 요리에는 항상 뭐가 같이 나와? 레몬 조각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왜 생선 구이집 같은 데 가도 생선 구이집 같은 데 가도 레몬이 이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나오겠지. 이렇게 접시에 몇 개 올라와져 있지. 왜 그런 거야? 레몬 산성을 없애는 거야. 염기성, 비린내, 산성, 레몬 이렇게 하는 거지. 횟집 가도 어떻게 나와? 횟집 가도 레몬이 쏠려서 나오겠지. 레몬 어떻게 뿌려야 돼? 자기 간장 위에다가 뿌리는 거 알겠니? 됐어? 레몬을 그냥 생선에다 쫙 뿌려버리면 죽여버린다 알겠어? 그럼 막 주먹이 불러. 알겠죠? 왜냐하면 그 레몬즙이 생선에다 뿌리면 생선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 레몬즙이 단백질을 뭐 시켜? 녹인단 말이야. 어느 정도. 그래서 오늘 회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뿌리면 생선회가 푸석푸석해져 버린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다 뿌리지 마라 제발. 알겠니? 다음에 남자친구가 회 사준다 그랬는데 제가 할게요 그러더니 그냥 꾹 짜가지고 생선에다 막 쭉쭉 뿌리면 남자친구가 이제 그만 만나 그럴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안 돼. 자기 간장 종지에다가. 알겠어요? 그래서 자 빨리 가자. 그런데 시간은 버리지 말고 벌레도 이거 외워야지. 전에 배웠어. 이건 제일 많이 나오지. 옛날에 언제 배웠냐? 그러면 맨 앞단원에 가면 뭐 있어, 그지? 탄화수소 어쩌고저쩌고 할 때 됐어? 그래서 탄화수소 화합물 배운 기억이 나야 돼. 안 나면 안 되지. 그래서 곤충의 독 이름도 외우라 그랬어. 무슨 산? 기억은 못 하는데? 곤충의 독을 다 무슨 산? 못 하는데? 포름산, 이겠니? 곤충의 독은 대부분 다 포름산이라 그래. 됐어요? 그래서 개미, 똥구멍산이라고도 해. 이겠니? 그래서 개미, 큰 까만 개미 같은 거 있잖아. 거기 엉덩이 뽕 나오는데 확 누르면 하얀 물 같은 거 나온다고 알겠니? 그렇게 코에다 갖다 대면 시큰하거나 입으로 갖다 대면 어때? 쉬어. 어렸을 때 다 주워 먹어봤잖아. 안 먹어봤다고? 이게 어디서 또 뻥까야? 야, 너 유치원 다닐 때 그 선생님들하고 다 흙놀이 했단 말이야. 그때 유치원 때, 안녕? 개미다! 그러더니 개미 딱 왔는데, 눌렀다. 아이고, 개미 죽었다. 아이, 찌지 하고 손가락 다 갖다 먹어봤단 말이야. 그때 먹으면 어때? 아우, 셔! 그랬을 건데. 잘 생각해봐. 유치원 다녔어? 유치원 다녔지? 그럼 먹어봤어. 알겠어? 기억이 안 나는 거지만 다 먹어봤어. 그래서 개미 똥구멍산이라고 해. 포름산. 그랬더니 그때 뭘 발라? 염기를 바르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지? 버물리.
이제 뭐 약국에서 팔잖아.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거. 그거 다 염기성이야. 아주 약한 염기성. 그래서 벌에 쏘였거나 모기에 물렸을 때라든가 이럴 때 버물리를 바르면 상처가 좀 어때? 가라앉지? 왜? 곤충의 독이 들어와서 부풀어나는 거야. 산성물질이. 됐죠? 없으면 내가 뭐 바르라 그랬어? 오줌 다 들고 다니지? 됐어요? 사람이 오줌은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급하면 벌레에 물렸다. 그러면 급하면 딱 어디로 뛰어들어가 화장실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상상해. 됐니? 김치찌개가 쉬어졌어. 김치찌개가 쉬어진 거 산성. 엄마한테 약간의 소다를 넣으면 돼요. 신맛이 나는 게 산성의 특징이죠. 고1 때 배워서 우리 때는 안 나온 것 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토양이 산성화되면 너네 석회석 말이야. 석회석. 석회석을 쓰면 CA 뭐가 돼야지? CO3야. 혹시 잘 봐. 석회석을 가끔 묻는 애들이 있는데 석회석은 화학명은 CaCO3야. 근데 이거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아. 아주 소량 녹는 거지. 아주 소량. 그럼 얘가 아주 소량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석회석을 뿌려놓으면 빗물에 아주 소량 녹아서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뭐가 나와? 수산화칼슘,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석회석.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요거 투 써야지. 이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석회수. 이게 석회수. 이거 석회석, 이거 석회수. 알겠니? 그러니까 토양이 산성화되면 됐니? 그 농부 아저씨들이 석회석을 뿌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비료하고는 다른 거야. 비료는 양분을 주려고 뿌리는 거고, 됐니? 토양이 산성비를 막 맞거나 오래도록 산성비 같은 걸 맞으면 땅이 산성화되니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 문제는 꼭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이거 나오면 답은 거의 정해졌다시피 나오는데 다음 중 중화 반응이 아닌 거 해서 쭉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몇 년째 계속 나와 있어. 바로 뭐지? 하수구 세척액을 뿌리는 거야. 알겠니? 하수구가 막혔을 때 강한 염기성 뭐 수산화 나트륨을 뿌렸다든가 이런 지문이 나온다고. 그건 중화 반응하고 아무 관련 없지. 그건 뭐하고 관련인 거야? 그냥 염기의 특성과 관련인 거지. 염기는 뭘 녹인다? 단백질을 녹인다. 그건 중화 반응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 지문에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꼭 시험에 나와요. 근데 정답률은 워낙 높겠죠? 알겠어요? 정답률이 워낙 높으니까 여기서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 얘야. 전부 다 이제 얘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건 얘인데, 이 내용은 되게 쉬워요. 자, 가자. 책에 말이 너무 어렵게 나온 거야. 책에 있는 말이 엄청 어렵지. 근데 너희들은 방금 다 나랑 했어. 자, 간다. 중화 반응. 아까 너희들 나랑 했잖아. 중화 반응을 다시 써보아. 알짜식으로 쓰면. 됐어? 그럼 여기 뭐 돼야 돼? 이게 중화 반응이잖아. 식으로 쓰면 이게 중화 반응이지. 됐죠? 그럼 봐라. 완전히 중화를 시키려면 아까 우리 어떤 약속이 있었더라? 얘하고 얘하고 반응하는 비가 몇 대 몇이야 돼? 얘네들의 반응하는 비가. 그리고 얘네들이 반응하는 비가 1대1이어야 되잖아. 얘네들이 반응하는 비가 1대1이어야 되겠지? 그래. 그럼 완전 중화시키려면 봐라. 얘를 100개를 중화시키려면 얘 몇 개 필요해? 이거잖아. 몇 개 필요해? 100개. 끝. 그잖아.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하려면 쉬운데 글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할게. 그러니까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얘한테 중화하려면 얘는 100개가 필요하지. 그럼 얘네들이 같을 때 완전 중화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 수소이온수하고 수산화이온수가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수소이온수와 수산화이온수가 같으면 뭐 돼야 돼? 중화가 되는 거잖아. 그걸 식으로 쓰자고. 알겠니? 그래서 어려운 거야. 식으로 써. 근데 너희들 아까 요 앞강의에서 뭐야? 배웠잖아? 수소이온수 어떻게 구해? 그래. 그래서 아까 배우고 온 거야 내가. 수소이온수 어떻게 구해? 자, 한다. 수소이온의 몰 농도. 수소이온의 몰 농도다 적어. 수소이온의 부피. 부피를 약자로 V라 그래. 이제 계속 약자로 쓸 것 같아서 부피. 이게 수소이온의 수.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수소이온의
부피분의 수소이온의 수가 되는 거잖아. 몰수.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수소이온 수지. 수소이온 수지. 위에 넘겨라. 그지?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한다라는 건 수소이온수하고 수산화이온수가 같으면 되겠지. 그럼 수소이온수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몰 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몰 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이게 수소이온수가 나오는 거야. 됐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아까 한번 설명해 줬지? 이건 사실은 직접 수소이온수를 구할 수가 없지. 사실은 아까 여기다 뭐 썼지? 아까 사실을 쓰려면 여기는 HCl의 몰수야. 물질의 몰수인 거지. 근데 얘가 1몰이면 염산이야. 염산할게. 염산할게. 얘가 한 분자가 있으면 HCl은 어떻게 돼야 돼? HCl은 수소이온 한 분자 하나와 염화이온 하나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2개야. 그럼 얘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나오겠지. 얘가 3개야. 그럼 얘도 3개 나오겠지. 뭐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거야. 왜 그래? 염산은 뭐지? 일가산이니까. 근데 염산만 일가산이지. 만약에 내가 얘를 구했는데 이게 염산이 아니라 만약에 황산이면 어떻게 돼버려? 황산의 몰수를 구해버리면. 황산의 몰수를 구해버리면. 그러면 황산이 만약에 뭐 2개 할까? 황산이 지워야 되겠다. 게을러서 안 지우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황산이 만약에 2분자야. 그랬더니 황산이 2분자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중화 반응은 황산이 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하는 거야? 수소이온이 하는 거지. 근데 황산은 이가산이지. 이가산이라는 건 분자 하나에 수소이온이 2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2분자가 있으면 수소이온이 4개가 나와버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화 반응하는 건 수소이온수인데 수소이온수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데 그냥 몰 농도에다 부피만 곱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알겠니? 뭘 곱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1가산인지 2가산인지 3가산도 있어. 3가산인지.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바로 뭐야? 가수야, 가수. 그래서 몰 농도 곱하기 부피는 사실은 그 물질의 몰수야. 물질의 몰수 또는 산성, 용액의 몰수야. 됐니? 산성 물질이라고 하죠. 용액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라. 산성 물질의 몰수야. 산성 물질의 몰수인데 중화 반응하는 건 산성 물질이 중화 반응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 중화 반응하는 거야? 수소이온이 중화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질에다가 가수를 곱해야 된다고. 그래야 수소이온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이해돼야 돼. 그 책에는 지금 식인만 잔뜩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들 이걸 외우라 그럴지도 몰라. NMV. 알겠니? 이걸 외우는 건 초보자들이 하는 거야. 원리도 모르면서 막 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알았지 우리는? 됐니? 몰 농도하고 부피하면 그 물질이 나올 거고 그 물질에다가 가수를 곱해야 수소이온이 나오겠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수산화이온도 마찬가지지. 수산화이온도 마찬가지잖아. 수산화이온의 무슨 수? 이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방법이잖아. 수산화이온의 이온수도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를 뭘로 나누면 돼? 부피분의 수산화이온의 몰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하고 수산화이온을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되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이게 1가 용액일 수도 있고 2가 용액일 수도 있지. 아까처럼 NaOH는 1가 수산화 나트륨이겠지만 뭐 있어? 제일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온다니까? OH. 이런 거 나오면 얘가 2몰이야. 얘가 2몰 있대. 너 2몰 있어? 근데 그러면 수산화이온은 4몰 나와버리잖아. 됐니? 고로 역시 이온수 비가 1대1로 반응하는데 그걸 굳이 수로 쓰면 얘의 이온수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데 거기에 얘 뭘 곱해야 돼? 가수를 곱해야 되는 거야. N가수. 그래서 굳이 이걸 식으로 만들어서 외우고 싶으면 NMV는 NMV다 그러는 거야. NMV는 NMV가 같을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야. 이건 초보자들이 아는 거고 우리는 뭐 할 때 하는 거야? 이온수가 같을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나. 우리는 그것만 외우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외운 거지? 방금 이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화 반응은 뭐라고? NMV는 NMV다, NMV는 NMV다, NMV는 NMV다 이런 걸 외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혹시 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써주면 그래서 NMV는 뭐다? 이온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온수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온수 구할 때. 이온수 구할 때. 알겠니? 이게 꼭 수소 이온수만 구할 때, 수산화 이온수만 구할 때가 아니라 어떤 놈이든지 이온수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중화점에서 뭐가 돼야 돼? 중화점이라는 건 완전 중화가 일어났을 때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같을 때 중화점에서 뭐야? NMV는 NMV다, NMV는 NMV다, NMV는 NMV다. 됐습니까? 그거를 이 책에서 말을 길게 써서 한 페이지에 쓴 거란다. 이걸 말로 길게 써서 이걸 한 페이지로 쓴 거야. 말을 길게 써서 한 페이지를 쓴 거지. 이걸 말을 길게 써서 한 페이지를 쓴 겁니다. 이 말이야. 지금 어디야? 이 말이야. 쭉 해서 이 한 페이지가 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면 이렇게 이거 가장 기본 문제인데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너무 쉬운데도 그래도 한번 해볼게. 봐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0.1몰의 염산을 100ml가 있고요. 얘를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몰의 수산화탄소의 부피는 얼마냐?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해볼게. 알겠니?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중화 반응 하려면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수와 여기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수만 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순서대로 곱해서 같으면 될 거잖아. 제일 중요한 거 얘 뭐야? 가수. 근데 염산은 몇 가수? 1가. 됐니? 근데 이거 수산화 나트륨이니까 얘도 몇 가? 얘도 1가네? 얘도 1가. 그럼 서로 같아 곱할 것도 없다. 두 번째, 얘 몰농도 얼마야? 0.1. 몰농도. 얘 부피 얼마야? 100ml. 100ml. 그럼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뭐가 돼야 돼? 수소이온수. 그럼 중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물어봤냐면 수산화나트륨의 부피? 그럼 이 세 개를 곱하면 얘 몇 몰? 0.1몰. 그럼 얘 부피 X. 그럼 이 세 개를 곱한 값하고 얘네들은 어떻다? 같아야 되잖아. 산수 취급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100. 그럼 얘도 100이겠네. 산수 축에도 안 끼는 거야. 이건 산수도 안 되는 거지. 뭐만 알고 있으면 돼? NMV는 NMV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 그게 아니잖아. 중화점에서 수소이온수와 수산화이온수가 같다는 그걸 알고 있는 거고 NMV는 그 수소이온수를 구하는 식이고 또는 방법이고. 이해됐어요? 됐죠? 안 됐나? 나만 됐나? 됐죠? 나만 됐나? 나만 됐나 봐. 나만 됐나 봐. 나만 됐나 봐. 자, 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아니? 이 문제는 왜 정리하고 가? 어려워서가 아니지? 뭐야? 가수가 다르잖아. 그래서 정리하고 가는 거야, 이 문제는. 알겠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는 우리 완자에는 이가수짜리 문제가 아주 드물어요. 여러분들 숙제로 나가는 프린트에는 이가수 또는 삼가수는 거의 나오는 게 없지만 이가수는 나옵니다. 아무튼 얘는 할게. 자, 봐. 농도를 모르는 수산화 바륨.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수산화 바륨은 이가 염기야. 얘가 이가 염기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이게 이가 염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염산으로 하겠대. 염산 얼마야? 1가산이야. 가수가 달라. 그런 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나는 뭐는 지킬 거야? 여기는 수소이온수하고 수산화이온수에 뭐가 같으면 되겠어? 개수만 같으면 되겠지? 그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이거 염산이네. 염산 몇 가? 1가. 염산 농도 얼마? 0.1. 농도 됐니? 몰농도 0.1. 됐니? 부피 200ml를 얘 200ml래. 됐니? 그러면 농도를 모르는 수산화 바른 100ml를 이용해서 됐니? 그럼 농도를 모르는다네? 그럼 농도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여기 들어있는 거 지금 내가 곱하면 뭐 나와? 수소이온수. 수소이온수. 가수, 몰농도, 부피. 수소이온수. 그럼 여기 있는 무슨 이온수하고 같아야 돼? 수산화 이온수와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수산화 이온이 수산화 바륨, 이가. 됐어요? 얘 몰 농도를 모르겠대. 됐니? 근데 부피가 얼마라 그랬어, 얘?
어디 써 있는데? 아까 어디 있었어? 아, 여기 있네. 머리 가서 찾네. 됐니? 그게 얼마야? 100ml. 그럼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잖아. 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잖아. 그럼 얘도 같아야 되네. 이런. 그러면 이 수산화 바림의 몰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염산의 몰농도랑 같아야 되겠죠. 0.1.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막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아, 중화점에서 뭐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온수가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아주 정석적인 얘기야.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와. 자,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 아, 중화 반응이 이런 걸 알았구나. 중화 반응에서 내가 이런 걸 알았구나 라는 거지. 자, 이번에 이제 중화 적정이야. 이것도 쉬워. 이거 중화 적정도 쉬운 거야. 되게 쉬운 거야. 근데 책에서는 설명이 또 겁나 어렵게 돼 있어. 그럼 중화 적정이 뭐냐라는 거지. 일단 중화 적정부터 알려줄게. 중화 적정이라는 건 뭐냐라는데 책에서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선생님 봐. 중화 적정이 뭐냐면 농도를 모르는 또 산 또는 농도를 모르는 염기를 가지고 알겠니? 근데 내가 완전히 농도를 알고 있는 물질로 중화 반응시켜서 미지의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걸 중화 적정이라 그래. 다시 말이 어렵지롱. 말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책에서 글로 쓰면 어려운 거야. 됐니? 근데 봐봐라. 중화적정이 뭐냐면 써진 중화적정이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식으로 한번 써봤어. 뭐야? 산의 가수 곱하기 산의 몰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는 완전한 중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가 돼야 되겠지. 그럼 중화적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 알고 있는 용액이야. 됐니? 다시 할게. 뭐라고? 표준 용액. 표준 용액.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몰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그 용액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가수는 아는 거야. 표준 용액 염산 그럼 뭐야? 일 거잖아. 표준 용액 황산 이거잖아.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표준 용액이라는 건 내가 정확하게 몰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용액으로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미지 용액의 몰농도. 됐니? 이건 미지 용액이야. 됐니? 그 미지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걸 우린 뭐라 그러면 돼? 그걸 중화적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중화적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가 알고 있어. 그럼 이 새끼는 농도를 몰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넣어가지고 이 새끼 농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지. 됐어요? 식봐. 어차피 얘네들은 관여돼 안 돼? 얘네들은 관여돼 안 돼? 얘네들은 관여 안 돼. 왜 관여 안 돼? 이름만 알면 알리는 거니까. 아, 저거는 가수잖아. 가수는 뭐만 알려주면 돼? 이름만 알면 되겠지. 야, 저건 관여하지 않아. 그럼 뭘 관여해? 그렇지. 부피로 실험하는 거잖아. 부피. 알겠니? 부피. 그래서 실험은 뭘로 하는 거야? 아, 부피 변화를 가지고 실험하겠구나. 그래서 부피. 아, 표준 용액의 부피와 미지 용액의 부피. 이 부피 B를 가지고 얘네들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간다. 미지 용액 얼마를. 됐니? 얼마 값? 가지고 있는 값. 됐니? 이게 무슨 값? 측정값. 됐니? 이 미지용액 100ml를. 알겠니? 그 다음에 뭐를? 표준용액 얼마를 집어넣을 거라는 거야. 실험값. 실험값. 그럼 실험을 해서 나는 뭐 찾는 거야? 이 새끼 얼마 집어넣을 거야. 알겠니? 그럼 내가 뭐 알아? 이건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고 이걸 실험해서 내가 얼마를 넣었어. 알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럼 나는 얘의 이거 수소라 그럴게. 그럼 나는 얘의 수소의 전체 이온수를 알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알고 있는 거고 얘는 뭐야? 측정해서 알아놓은 거고. 그럼 내가 이거 두 개를 알아놨으니까 내가 얘만 알면 자동으로 얘가 알려져 안 알려져? 알려지는 거지. 완전 1차 방정식 아니야 이거 지금. 알겠어요? 아주 쉬운. 그게 바로 뭐야? 중화적정이야. 그러니까 중화적정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겠어? 그랬더니 너 처음에 얼마 있었어? 부피가? 내가 얼마 넣었어? 부피를 이렇게. 그것만 알면 산수가 쉬운 거야. 근데 만만치 않게 요즘 수능에서 자꾸 이걸 어렵게 내려고 많이 비비 꼬고 있단 말이야. 알겠니? 왜 비비 꼬냐면 그랬더니 이 표준용액의 몰농도를 안 줘. 치사하게. 또는 그랬더니 안 줘. 그럼 얘를 안 줘. 진짜 정말 문제 더러워진단 말이야. 요즘 수능이 더러워지는데. 그럼 나보러 저 표준용액에 뭘 찾으래? 몰농도를 찾으래.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퍼센트 농도를 줘. 진짜 수능 문제 너무 더러워졌어. 여러분들 아마 그 수능 특강 푸는 친구들은 그래서 얘를 몰농도를 안 주고 나보러 측정하게끔 돼. 그러니까 원래 표준용액이라면 이 농도를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 나한테 표준용액의 농도를 나보러 구하래. 아, 실험은 이거 구하는 건데. 환장이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돼?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구하는 공식을 한 번 더 써먹지.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구하는 걸 한 번 더 써먹어. 어디서? 1단원과 4단원에서. 자, 오래간만에 해봅시다. 어떻게 구했죠? 몰농도는 뭘 찾아내야 되겠지? 몰농도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구할 때 뭐 분해? 분자량 분해. 오이 분자량. 이게 분자량도 이게 몰농도도 라지엠이고 분자량도 약자가 라지엠이야. 그래서 분자량 쓸게. 분자량 분해. 오래간만에 기억하는데. 오, 우리 지안 분자량 분해. 10은 상수로 그냥 붙어 다니는 수가 있어. 10. 그 다음에 뭐 그래 A. 얘가 퍼센트 농도다. A가 얘가 퍼센트 농도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 이게 퍼센트 농도. 퍼센트. 됐어요? 10. A. 그 다음에 뭐 줘?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 아니 뭐 줘? 그렇지. D 주는 거야. D. D가 뭐야? 밀도. 밀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분명히 요즘 들어 수능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더러워졌어. 아주. 내신에서는 안 그럴 거라고 봐. 아주 더러워진 거야. 왜? 표준용액으로 미지용액을 찾아서 중화적정해야 되는데 아예 나한테 표준용액 자체를 나보러 구하래. 알겠니? 그럼 뭘 주거나 퍼센트 농도를 주거나 밀도를 줘야 돼. 알겠습니까? 또 치사한 새끼들은 뭣도 안 줘. 밀도도 안 줘. 그럼 밀도를 안 주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러. 그렇지. 밀도를 나한테 또 구하라 그래. 그럼 나는 밀도를 따로 구할 수도 있지. 밀도는 다시 뭐야? 부피분의 질량 뭐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고난도 문제까지는 안 풀 거야. 알겠어요? 아 지금 난 뭐 한다고? 중화적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한다고 나는 지금. 됐어요? 서진, 중화적정이 뭐야? 표준용액으로 미지의 용액을 중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미지의 용액에 뭘 찾아내는 거야? 몰농도를 찾는 실험을 됐니? 중화적정이라 그래야 돼. 조건은 뭐야? 중화적정의 조건은 하나는 정확하게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돼? 몰농도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중화적정이야. 이제 중화적정이라는 단어 설명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실험에서 뭐 어떤 걸 준단 말이야. 다음 실험은 중화적정을 위한 실험이다. 아, 그러면 중화적정 실험이래. 아, 그럼 나 딱 뭐 알아? 아, 하나는 표준용액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중화적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표준용액 몰농도. 몰농도는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몰농도로 전환.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어. 몰농도는 분자량분의 10 AD. 몰농도는 분자량분의 10 AD. 여기서 A가 퍼센트 농도고 D는 밀도였습니다. 계속합니다. 오늘 양 많지? 양은 많아. 자, 그래서 표준용액이었습니다. 야, 요거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애들을 그 실험을 출제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수능에 출제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맞을 거라고 출제한 것 같은데 애들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 이 중화적정 실험 뭐지? 이 실험 도구 이름 문제 낸 적 있다. 알겠니? 예. 알겠니?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거 뭐라 그래? 뷰렛이라 그래? 뷰렛은 여기서 이렇게 뚜껑 딱 누르면 위에서부터 애가 또르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뚜껑이 자동으로 딱 닫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가 얘가 내려간 만큼 얼마에 들어간 첨가물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니? 그 뷰렛이야, 뷰렛. 뷰렛. 알겠니? 야, 이거 상상도 못했어. 실험 도구가 시험에 나올 줄은. 한 3년 됐나? 4년 됐나? 3년 됐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알겠니? 또 피펫이야. 됐니? 피펫은 반대지. 뷰렛은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 피펫은 어떻게 하는 거지? 좀 빌려줘. 야, 니네 아무리 그지? 알지? 요렇게 해서 됐니? 빨대가 당겨져 있지. 근데 내가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구멍을 딱 막으면 됐니? 이 커피가 안 떨어진다. 여기. 알겠니? 그래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쭉 떨어지지. 이걸 신기하면 안 돼. 알겠니? 우리 이과야. 알겠니? 야, 구멍을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 신기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흘릴까봐 이렇게 하는데. 그지? 이렇게.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놓으면 쭉 떨어지지? 이거, 니네 지금 표정이 졸라 신기해. 처음 봤어? 아니지? 왜 그런 거야?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누르면 됐니? 기압을 순간적으로 차단시킨 거지? 됐니? 그래서 안의 기압하고 밖의 기압이 같아서 알겠니? 안 떨어지는 거야. 중력의 영향을 못 받아.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기압이 생긴 거지 다시 쭉 떨어지는 거야. 신기하네. 됐니?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을 취할 때 쓰는 거야. 취할 때 내가 이렇게 쭉 원하는 만큼을 취할 때 쓰는 거야. 취하다라는 말 알지? 국어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 알겠니? 내가 취할 때 쓰는 거야. 이렇게 꺼집어올 때. 그래서 아주 소량을 취하는 거야. 소량을 취할 때 원하는 만큼. 여기도 눈금이 다 있단 말이야. 눈금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다 집어넣고 그 눈금에 맞춰서 딱 꺼내고 여기다 손가락으로 딱 구멍을 막아. 그리고 그만큼 딱 취해 올 수 있단 말이야. 원하는 용액만큼. 됐어요? 설마 이 스포이드를 모르진 않을 거고. 스포이드 뭐 생활 속에도 많이 쓰지. 이렇게 찍찍찍. 스포이드. 여자들 화장품 쓸 때도 스포이드 많이 쓰던데? 화장품에는 없어? 그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못 써. 비싼 거야. 알겠니? 선생님, 비싼 화장품 아주 조금만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하고. 아씨, 있어. 비싼 화장품. 스포이드가 뭔지도 모르면. 아무리 됐죠? 뷰렛. 됐니?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그 됐어. 이렇게. 됐니? 이게 생각도 못 했어. 실험 도구가 나올 거라고는. 그래서 애들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4년 된 것 같은데 4년 전에 틀려온 놈이 있었어. 뷰렛이 뭔지 몰라서. 됐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가자. 뭔 얘기냐? 자, 농도를 모르는 염산. 그럼 염산이 뭐가 돼야 돼? 미지용액이 됐다. 염산이 미지용액이 된 거야. 그러면 염산의 미지용액이니까 N 가수, 염산 몰라, V 이렇게. 그런데 염산의 가수는 내가 알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염산이 미지 농도에 되겠지. 나는 염산. 그렇지? 내가 글을 잘못 읽은 거 아니지? 자, 간다. 그럼 미지의 염산 용액을 알아내는 실험이야. 뭘로 알아내는 거야? 그지?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됐니?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이야.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의 몰 농도는 얼마야? 몰라 나도. 알겠니? 표준 용액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정확하게 내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농도라 그래. 일반적으로 1몰 농도를 써 보통은. 알겠니? 근데 꼭 1몰 농도만 표준 용액은 아닌 거야. 알겠니? 내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봐라. 내가 염산의 몰 농도를 몰라. 근데 내가 정확하게 N, M, V야. 근데 내가 정확하게 뭘 알아? 나 얘 알고 난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산수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미지용액의 염산을 취하는 거야. 얘 값을 계산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이 값을 내가 취한 거야. 요만큼을 내가 뭐야? 측정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측정해서. 그래서 지금 봐. 피펫을 통해서 내가 염산의 부피를 취해 놓은 거란 말이야. 염산. 염산의 부피야. 이게 염산의 부피야. 염산의 부피를 취해 놓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두 번째, 이게 중화 반응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돼? 내가 파놀프탈레인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놓은 거야. 알겠니? 근데 전에 한번 이걸 이런 놈이 질문하던데 봐. 여기서 내가 실험을 결과할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얘가 붉은색이 될 때까지 내가 뭘 집어넣을 거거든?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을 거라고. 그래서 붉은색이 됐을 때 딱 그만 멈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 그러다. 선생님 그럼 붉은색이 됐으면 염기성이잖아요. 아니 선생님 중화점에서 실험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붉은색이 됐으면 염기성이잖아요. 아이 그 정도 오차는 알겠니? 그 정도 오차는 인정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산에다가 뭐 했어? 페로프탈렌을 넣어놓고 염기를 떡떡떡떡떡 떨어뜨려서 이 새끼가 염기되는 그 순간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그지? 중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염기성이잖아요. 우겨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됐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갑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측정값으로 됐니?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염산을 측정값으로 보는 거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얘는 측정해 놓은 거지. 계산 문제야, 계산이야, 계산이 안 되는.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냥 측정해 놓은 값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 뭐 하라? 얘를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내가? NMV에서 무슨 값을 측정하면 돼? 그렇지, 이게 실험값이지. 들어간 뭐만 알아내면 돼?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만 알면 되겠지. 어차피 내가 농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피펫을 통해서 쭉 들어간 수산화나트륨의 뭘 찾는 거야? 부피를 찾는 거야. 부피를 찾는 거야. 부피를 측정하는 값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 부피를 측정하면 얘네들을 싹 곱한 값과 얘네들을 싹 곱한 값은 어때야 돼? 같으면 되겠지. 그리고 식은 아주 단순한 거야. 알겠니? 결국에 지금 여기서 요게 X값이면 나는 무슨 값으로 측정하는 거야? 얘네들의 부피비로 농도비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가수는 주어줘야 되는 거고. 실험할 땐 보통 1가 대 1가로 하겠지. 됐니? 실험실에서 실험할 땐 1가 대 1가로 하겠지만 우리는 수능 문제 같은 데서 미친 척하고 이건 1가고 이건 2가로 내겠지. 그래서 너희들 낚시하겠지. 얘는 염산, 얘는 수산화 발효. 그러면 다 틀리겠지 또. NMV는 NMV 해놓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중화적정이 뭔지 알겠어? 알겠어? 식은 어떻게 된다고? 식을 굳이 쓰냐면 NMV는 NMV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됐어요? 측정값, 실험값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화적정이라는 단어의 설명입니다. 중화적정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와도 중화적정은 쉽게 풀 수 있는데 됐어요? 중화적정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다 문제를 어렵게 막 비비 꼬우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중화적정 가지고 준킬러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뭐야? 중화적정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시간을 막 오래 끌게 하는 거야. 시간을 오래 끌게 하는 거야. 산수를 오래 시켜서. 요즘 수능 문제가 어려우면 문제가 자꾸 돼요. 어려운 문제를 자꾸 내면 여러 가지 어떤 협회라든가 뭐 이상한 데서 자꾸 수능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 뭐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런 중화적정 문제를 계속 비비 꼬아서 낸단다. 그때 가서 하고. 자, 이제 중화적정의 이온수 변화 또는 이걸 중화적정의 이온수 변화라고 안 하고 중화반응의 이온수 변화인데 쌤 봐. 중화적정에 요즘 나오는 예를 잠깐 보여주고 갈 테니까 계산 문제. 자, 예를 보는데 이거 참 더러워. 자, 실험 과정 잠깐 보자는 거야. 자, 봐봐. 실험 과정 잠깐 보자는 거야. 중화적정 하겠습니다. 500ml 식초 한 병에서 식초 10ml를 피펫으로 취하여 100ml의 부피 플라스틱에 넣고 증류수로 표시 전까지 식초를 10분의 1로 물킨다. 10분의 1로 물킨 식초 20ml를 피펫으로 취하여 삼각 플라스크를 넣고 페놀프탈렌을 넣는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 읽었어? 자, 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식초라는 아세트산이지. 그 아세트산을 함량을 알아보겠대. 식초 아세트산에 있는 아세트산, 식초는 아세트산이잖아. 여기에 들어있는 식초의 함량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식초가 무슨 성이야? 산성이지. 됐어요? 이게 산성이야. 그러면 산성 이 안에 들어있는 식초의 산성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중화적정을 해서 얘를 중화반응을 시킬 거야. 중화적정에서 염기로, 중화적정이라고 하죠. 얘를 중화적정 실험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수소의 이온수를 다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단 말이지. 알겠니? 그런데 이 실험은 잘 봐. 계속한다. 이 실험, 중화적정 실험을 통해서 식초 속의 함량을 알아볼 거야.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 여러분부터 봐. 첫 번째, 500ml 속의 식초, 500ml 식초 한 병을 다이렉트로 실험할 수가 없어. 왜? 식초 500ml 있으면 수소이온의 양이 많겠어, 적겠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화적정에 필요한 염기도 또 너무 많대겠지. 그러니까 실험량이 어떻게 돼? 실험실에 양이 막 부피 플라스틱 막 피펫 이따만한 거 있어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지금 식초 500ml 속에 있는 식초의 함량을 알아보려면 그 500ml를 다 실험할 필요까지는 없지. 그래.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서 식초를 얼마로? 10ml만 꺼내오는 거야. 아, 지금 나는 500ml 중에 10ml만 꺼내왔다.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봐라. 내가 여기서 우리 옛날에 한 번 한 건 같은데 저기서 뭐 할 때 했더라? 우리 몰농도 농도 변환할 때 한 문제야? 야, 식초 500ml에서 식초 10ml를 꺼냈지. 농도 바뀌냐 안 바뀌냐? 그렇지, 농도 안 바뀐다. 우리 제발 이렇게 내가 취해왔다고 해서 농도 변화가 있을 리 있나 없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 농도 변화가 없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0ml를 꺼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 10ml로 실험하려니까 또 뭐가 문제가 돼? 식초의 양이 작아져서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으로 내가 중화적정을 할 텐데, 그럼 수산화나트륨도 조금 있으니까 좋기는 하지. 근데 물질의 양이 너무 작으니까 이번엔 또 실험이 너무 불편해. 왜? 피펫으로 떨어뜨리거나 이럴 때 진짜 조금 떨어뜨려야 될까? 야, 10ml는 얼마야? 요만큼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수산화나트륨을 떨어뜨리려면 10ml 정도 떨어뜨리려고 하면 또 불편해. 이번엔 또 양이 작아서 실험이 좀 편하긴 했는데 또 양이 작으니까 또 실험이 불편하네. 에이씨,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 그럼 여기다 물을 좀 타자. 그럼 물을 좀 탄 거야. 알겠니? 그래서 농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10ml를 100ml로 만들어버려서 물을 넣어서, 그럼 지금부터 이제 쓸 식초는 농도가 얼마로 바뀌었어? 그렇지, 10분의 1로 바뀌었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내가 맨 마지막에서 중화적정을 하면 순수 식초의 농도는 내가 중화적정한 양의 농도가 몇 배짜리야? 그렇지, 10배짜리지. 내가 지금 중화적정을 하기 전에 식초의 농도를 얼마로 바꿔버린 거야? 10분의 1로 줄여놓고 중화적정을 할 거잖아. 근데 이따가 맨 마지막에 가서 뭘 물어보겠어? 식초의 농도를 물을 거나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럼 중화적정한 농도를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시작할 때 저 식초의 농도를 10분의 1로 줄였는데. 됐니?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수 문제 할 때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지. 다 됐어. 그러면 끝. 자, 그래서 이제 실험하면 나머지는 산수 요 두 개만 하면 좋잖아. 그래서 10분의 1로 물킨 식초 20ml를 잘 봐. 또 마찬가지잖아. 자, 이제 다 됐어. 자, 100ml로 만들었어. 농도는 얼마가 된 거고? 10분의 1인 거야. 그럼 이게 좀 많았나 봐. 그래서 10분의 1로 물킨 식초 20ml로 실험할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식초 어디야? 여기 할까? 여기가 되나 지금? 1번, 2번 이건가? 얘가 여기 들어있는 거 식초 얼마가 돼야 돼? 20ml가 되는 거지. 식초 20ml가 되는 거지. 됐니? 20ml야. 100ml에서 취해서 20m 됐으니까 여기서 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이 식초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20ml로 취해온 거야. 20ml로 취해온 거야. 그럼 이 식초의 농도는 이 식초의 농도랑 농도가 같아 달라? 같지. 농도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100ml로 만들어 놓은 식초를 내가 거기서 덜어왔는데. 이해됐어? 헷갈리는 애들이 있네 또. 아니, 실험을 단계를 잘 봐야지. 여기에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너희들 이거 몇 번 할 거니까. 이게 식초가 한 병 있대. 식초 한 병 어떻게 그러냐? 식초 이렇게 한 병 있대. 이렇게 500ml 한 병 있대. 됐니? 이게 CH3 길어. CH3COOH 요 한 병 있는데 요 한 병 속에 있는 식초의 몰 농도라든가 식초의 뭐 농도를 구하고 싶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거 갖고 실험하면 너무 양이 많지? 그러니까 얘를 아까 어떻게 했어? 조금을 취했지? 얼마 취했어 아까? 10ml? 얘를 10ml 더 취한 거야. 얘를 10ml를 취해온 거지. 이렇게 조금만. 근데 이랬더니 어때? 10ml 더 취하니까 이번엔 식초의 양이 너무 작지?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농도가 같아 달라? 같은 거지. 취했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물을 넣었어. 물을 얼마 넣었어? 90ml의 물을 넣었어. 그래갖고 얘가 몇 ml가 된 거야 이번에는. 그렇지. 이제 100ml가 된 거지. 100ml가 된 거지. 그러면 얘가 식초고 물 넣었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건 식초의 농도가 얼마로 바뀐 거야? 10분의 1로 바뀐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잘 따라왔구나.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1 농도가 된 거지. 10분의 1 농도가 됐다고. 그래서 요 100ml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엔 또 얘가 너무 많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꺼냈어? 그렇지. 삼각 플러스크에는 얘의 얼마만 꺼내온 거야? 20ml만 꺼내왔대. 얘 20ml만 꺼내왔대. 그럼 이 20ml는 누구 농도랑 같은 거야? 얘 농도랑 같은 거지? 또는 이 20ml는 여기 있는 순수 식초 농도에 얼마로 바뀐 거야? 10분의 1 된 거 20ml라고 이렇게. 말이 쭉 길어서 그런 거지. 됐니? 쓸데없이 지금 말을 길게 한 거지. 됐습니까? 그래 실험 단계를 좀 거쳐왔은 것 뿐이야. 식초 500ml에서 10ml 꺼내고 거기다 물 넣어서 100ml 만들고 거기에서 20ml를 취해서 실험하겠다고. 됐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잘 봐. 이제 다 됐어. 집에 가자. 잘 봐. 식 어떻게 쓸 건지 봐봐. 미지의 식초 가수 알아. 나 가수 알잖아. 알겠니? 그 다음에 미지의 식초의 농도. 근데 이 농도는 내가 얼마 된 거야? 10분의 1로 줄인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뭐 알아? 얘 알잖아. 20ml 부피. 20ml. 얘도 알아. 20ml로. 얘 1가 얘 20ml. 얘 몰 농도.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뭘 쓰려고 그러는 거야? 표준 용액을 갖다 쓰면 되겠지. 그래서 다음 실험부터는 표준 용액 그림이 되겠지. 자,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문제가 쉬운 거야. 이해만 하면. 근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됐어. 자, 갑니다. 너무 쉽잖아, 이제부터는. 앞에가 어려웠던 거지. 자, 표준 용액이야. 내가 정확하게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라 그랬어. 선생님, 표준 용액 1몰 농도라며. 일반적으로 1몰 농도를 쓰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농도는 다 표준 용액이라고. 그럼 얘는 몇 몰짜리 썼어? 0.1몰짜리 쓴 거지? 자, 간다. 0.1몰짜리. 0.1몰짜리. 자, 간다. 뷰렛을 넣고 부피를 측정해서 똑똑똑똑똑 떨어뜨렸어. 그래서 쭉 떨어뜨렸더니 여기 있네.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꼭지를 담궜어. 됐니? 그럼 꼭지를 담궜으니까 여기서 똑똑똑똑똑 떨어져서 여기서 붉은색이 뜨는 순간 딱 꼭지를 담궜어. 그랬더니 지금 뭐 어때? 이 뷰렛의 눈금을 읽으면 들어간 뭐를 알아?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알겠지. 들어간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내가 이 값을 지금 뭐야? 측정했단 말이야. 실험값으로. 됐니? 이 값으로 측정한 거잖아. 끝! 어차피 얘는 값은 몇 가야? 1가잖아. 그럼 나한테 이 자료만 주면 아까 미지의 식초 몰농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겠지? 그래, 끝. 그 다음에 거기서 구한 값에 아까 몇 분의 1로 줄였어? 10분의 1로 줄였지? 구한 값에 10배를 하면 저 식초의 몰농도가 나오겠지. 그럼 식초의 몰농도를 아는데 식초가 전체 500ml라고 했다고. 그럼 몰농도에다 그 500을 0.5로 곱하면 그 식초에 들어있는 전체 무슨 수를 알 수 있어? 수소이온의 몰수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됐죠? 아주 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값이 있는 거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래서 쭉쭉쭉 해서 곱해준다. 곱해줘서 몰농도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한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MV는 NMV다. 이렇게 했더니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1몰 농도로 구해줬대. 1몰 농도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실험 자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아세트의 몰 농도가 1몰 농도래 1몰 농도. 여기서 조심한 건 여기 써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말로 해서 그렇지. 10분의 1 물표수므로 10을 곱해준다. 그래서 곱해주니까 얘 몰 농도는 1몰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네요. 됐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몰수는 얼마가 돼야 돼? 얘가 1몰 농도인데 아까 식초 부피가 얼마였어? 요 500이었지? 0.5리터지? 그러니까 1몰 곱하기 0.5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건 0.5몰이 돼야 되겠죠. 0.5몰. 아, 저 식초는 0.5몰의 수소 이온수를 가졌습니다. 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여기까지 했는데 끝인데 이번에는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되겠지. 이번엔 실험에서 그러면 이 아세트산 식초 아세트산 네 퍼센트 농도는 얼마짜리야 그러면? 그럼 뭐 다 알면 되지 우리는. 이건 뭐 계산 문제 축에도 안 끼는 거지. 이런 건 나오면 안 돼. 근데 시험에 자꾸 나오지. 왜?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니야. 알겠니?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지. 왜? 몰 농도는 식초의 분자량분의 식초 10% 농도 그 다음에 식초의 뭐야? 밀도. 됐죠? 그러면 나는 지금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았어? 내가 얘를 알았어. 1몰 농도라고. 그러면 나한테 퍼센트 농도를 물어보려면 자료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두 개의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 이건 나보러 구하라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 자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주었겠죠. 그래서 수소의 아세트산의 분자량 얼마? 60. 그럼 분명히 어딘가를 읽어보면 그 식초에 뭐가 있어야 돼? 밀도가 있어야 되겠지. 내가 구할 거 아니야. 밀도는 줘야 되겠지. 식초의 밀도는 얼마래? 1이었대. 식초의 밀도는 얼마래? 1이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1이고. 넘기면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약분 다 됐죠? 이거 1이었고, 이거 1이었고, 얘는 60이었고, 얘는 10이니까 넘기면 되겠죠. 얼마야? 그러면 농도는 6%짜리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 이해 갔어요? 이게 중화적정인 거야, 중화적정. 그러니까 중화적정이라는 건 아주 쉬운 거야. 근데 산수로 어렵게 문제를 비비 꼬우는 거라고. 알겠죠? 중화적정은 식 뭐, 서진, 나 중화적정에서 식 뭐 썼어? 식 안 썼어. 난 중화적정에서 식을 안 썼다고 알겠니? 근데 나는 뭘 알고 있었던 거야? 이온 수비가 같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중화적정할 때, 중화반할 때. 그래서 가우스가 안 건 뭐야? 수소 이온수와 수산화 이온수가 같다라는 걸 아는 거지. NMV가 돼. 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 NMV는 뭐지?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의 이온수를 구하는 식인 거지. 구하는 식이 알겠니? 구하는 식인 거지. 그 문제에서 자꾸 너희들이 식으로 계속 덤벼들면 너네가 자꾸 식으로 덤벼들면 훨씬 어려운 거야. 계산 문제가. 알겠니? 원리로 접근하면 문제가 되게 쉽단 말이야. 그리고 식을 써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완전 1차 방정식인 거잖아. 그지? 다 약분돼서 지워주고 하는 거. 이렇게 배워놔야 너희들 수능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토요일날 또 수업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문제풀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